안녕하세요. 저는 이글루스 블로그 DJ 애니와 영화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DJ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동전사 제타건담 제1화부터 최종화인 제50화까지 같이 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화인 검은 건담 제1화를 같이 보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이 부분에서 오프닝 테마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아유카 마미의 노래죠. 제타 시간을 넘어가 들어가야 되지만 저작권 문제로 빠져 있습니다. 억울하면 일본판 LD, DVD, 블루레이를 구입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일본 쪽은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엄격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꽤 종종 있죠. 가끔 캐릭터 관련 상품, 프라모델이라든가 이쪽도 가끔 보면은 일본 내 발매는 되는데 해외 발매는 안 된다든가, 해외 발매는 되는데 일본 쪽 발매는 또 안 된다든가, 이런 일들도 종종 있죠. 지금 제타 건담이 살짝 지나가는데요. 이때만 해도요. 일본에서 그 제타 건담 제작 당시에 제타 건담의 디자인이 완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쓱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웨이브라이더 형태와 얼굴을 실루엣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죠. 제타 시간을 넘어 노래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오프닝 테마에 완전 이제 가려지면서 그 테마 가려지면서 약간 좀 비운의 곡이죠. 콜로니의 모습을 끝으로 오프닝 테마 배경음악이 대신 삽입된 오프닝 테마가 지나갔고요. 검은 건담 hen켄의 성우죠. 코스기 주로타의 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잘생겼죠? 샤아입니다. 크와트로 바지나 27세 1년 전쟁으로부터 7년이 지났고요. 붉은색 릭디아스에 탑승하고 있죠. 릭디아스는 소설판에 나오는 샤아 전용 릭돔을 연상시키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두 개의 양산형 릭디아스 검정색 아폴리와 로베르토가 탑승하고 있죠. 아폴리와 로베르토는 성도 없어요. 아폴리가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3일만 있으면 손발처럼 모빌 수출을 달릴 수 있다. 지원의 정신이죠. 뭔가 2차 대전 때 나치나 독일이나 일본군을 연상시키는 설정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시절부터 지원군은 나치 독일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독일군 같은 느낌이. 그리고 유도부입니다. 주인공 카미유 비단이 활동하고 있는 유도부인데 실제로 카미유가 유도하는 장면은 안 나오고요. 병결을 선언하고 떠나버립니다. 병결이 아니죠. 잘만 뛰어다니죠. 그리고 유도부 주장인 매즌의 등장. 원래 매즌은 후에 에이우고의 카미유처럼 가담을 해서 메카닉이 되려는 설정이었는데요. 이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초기안에 비해서 뒤쪽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뀐 거죠. 50화 분량을 1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요. 정말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하 드라마 같기 때문에요. 카미유의 여자친구 화유리의 등장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에서 아무로의 이웃이자 여자친구였던 프라우보에 비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된 화인데요. 이 이후에 나오는 제타 건담의 여자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아서 또 화가 또 비중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묻히죠. 프라우는 전투에 나간 적은 없는데 화는 그래도 메타스타고 최종전까지 생존을 했는데도 비중이 별로 없었다는 거. 심지어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의 앞부분에까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별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죠. 여자친구하고 1화에서 저 전기차 에레카라고 그러는데 전기차를 탑승하는 건 건담 시리즈의 뭔가 주인공의 전통 같습니다. 카미유는 브라이트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주항에 도착한 브라이트 함장의 템프테이션을 보러 가는 거죠. 음성 인식이 돼요. AI가 리니어카가 저 손톱 깨무는 버릇 저것도 아무로하고 같습니다.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서도 아무로가
20살인데도, 예, 20살이 넘었는데도 저 저 손톱 깨무는 버릇을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많이 비슷하죠? 아무로하고 카미우가 그런 점에서는요. 우주를 바라보는 카미우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배경음악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경음악인데요. 이 배경음악을 통해서 카미우가 뉴타입인 걸 암시하는 거죠.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걸 카미우는 보고 있는 거죠. 세기의 릭디아스죠. 쿼트로, 아포리, 로베르토가 탑승한 릭디아스 세기. 그리고 쿼트로도 같이 느낍니다. 아무로와 라라를 떠올립니다. 라라를 떠올리면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쿼트로. 뉴타입끼리 공명하는 거죠. 리니어카는 도착을 했고요. 우주항에. 근데 카미유가 소년다움이 저런 데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무중력대에서도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면. 카미유의 대사를 보면 브라이트와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만난 적도 있고 카미유가 이때로 치면 밀덕 같은 거죠. MS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브라이트를 만난 적도 그 전에 있고 사인도 받았었고 나중에 아무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에우고에 대해서도 사실 그 전서부터 알고 있었죠. 지하 출판물까지 섭렵할 정도로. 그리고 카미유는 여기서 브라이트를 만나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못 만나고요. 대신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 훨씬 더 운명적인 만남이죠. 에마, 카크리콘, 그리고 제리드죠. 카미유란 이름을 듣고 제리드의 반응. 뭐야 남장가.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나오는 첫 번째 명대사죠. 원래 카미유란 이름이 여자 이름 같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로댕의 여자친구였던 카미유 클로델에서 토미노 감독이 따왔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카미유의 비극적 운명이 암시가 된 거죠. 이름을 카미유로 지었던 것부터 토미노 감독이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럼에도 신경질적이고 카미유의 특징이죠. 민간인이 현역 군인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사실 이러면 그냥 그 민간인을 체포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군인들이 또 집단 린치, 티탄즈 군인들이 그것도 청소년 한 명을 저렇게 둘러싸고 여러 명이 집단 구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티탄즈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제압이 됐으면 그냥 거기 체포하면 되는 건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에마와 카크리코는 대사가 없습니다. 에마, 카크리콘, 제리드는 모두 건담 마크2 1, 2, 3호기의 파일럿들이죠. 이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 카미우와 제리드의 악연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 장면부터 좀 많이 바뀐 건 맞는데 전쟁은 카미우가 그리프스 전쟁은 카미우가 저러지 않았어 터졌을 거예요. 쿼트로가 릭디아스 3기, 3기를 끌고서 왔을 때부터 이미 일전 불사를 한 거죠. 그리고 바스크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바스크 같은 음모가들, 악역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기동전사 건담의 패러디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에선 3개의 자쿠가 사이드 7에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샤아는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여기서 이제 샤아가 포함된 3개의 릭디아스가 그린노아에 잠입을 하면서 건담 마크2 탈취를 노리게 되는 거죠. 샤아가 직접 참여했느냐 아니냐는 차이는 있는데 기동전사 건담 1편에 스스로 비틀기를 한 거죠. 토미노 감독이요. 이 장면을 보면 릭디아스가 얼마나 큰 기체인지 대비가 됩니다. 저 그림자 연출까지 굉장히 멋있죠.
연수 중이던 콜로니 공사의 민간인들이 릭디아스의 잠입에 놀라고, 기동전사 건담에서라면 아마 샤아가 민간인들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을 텐데 그런 장면이 TV판에 나오는데요.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서 크와트로는 선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로 저는 이 같이 보기를 하면서요, 건담 시리즈, 기동전사 제타 건담뿐만 아니라 모든 건담 시리즈의 스포일러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좀 아니다 싶으시면은 글쎄요, 예, 미리 좀 제타 건담이나 다른 건담 시리즈를 다 보고 오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담 시리즈는 다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마주하고 패러디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방송 중이어서 일기가 끝난 수성의 마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에어로크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크와트로의 저 끈끈이 때문에, 릭디아스의 끈끈이 때문에 갇혀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스크 대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스크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바스크가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 거죠. 바스크의 부정적인 면이 벌써 한번 부각이 되는 거죠. 토미노 감독이 연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촘촘하게 깔아놓는 굉장히 섬세한 연출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와트로가 콜로니 내부로 잠입하기 위해서 폭발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 쿼트로가 마주치는 건 검정색 건담 마크 2 1호기입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건담 마크 2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문만 있었지 뭐 데이터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쿼트로가 첫 번째 정찰에서 월척을 낚은 거죠. 아이캐치가 지나갑니다. 이건 이제 에우고 사양의 흔히 알고 있는 하얀색 건담 마크 2죠. 카메라 디자인도 이 80년대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85년작인데 당시에 휴대용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요즘의 스마트폰에 비하면 훨씬 더 크고 화소도 떨어지는 거죠. 다루기도 어렵고 필름이 들어가고. 물론 제타 건담쯤 되는 우주세기 0087에서는 87년에는 아마 전에 필름이 아니라 메모리 칩 같은 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개 속 콜로니 안에 안개가 있는 게 인간이 다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안개가 있는 연출, 이것도 안개가 별 도움 안 되잖아요. 토미노 감독의 또 하나의 뭔가 노림수라고 봐야 되겠죠. 건담 마크 2 1호기가 등장했습니다. 맨봄에 크와토라 조했는데 요거는 반다이의 마스터 그레이드 건담 마크 2 1.0 버전의 박스 아트로 사용이 됐었죠. 아, 참고로 원래 1호기의 파일럿은 에마인데요. 에마신인데 건담 마크 2 1호기의 파일럿은 에마신이지만 지금 여기서 크와트로에게 보자마자 발칸을 발사하는 걸 보면은 에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카크리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파일럿 얼굴이 명시가 안 되고 뭔가 위협적으로 나와서 저렇게 크와트로에게 발칸을 발사하는 것 자체가 악역의 느낌이 강한 거죠. 에마라는 캐릭터는 어울리지 않죠. 자기네 콜론 안에서 발칸을 쓴다는 거. 자칫해서 외복이 부서지면 기동전사 건담 제1화에서 어땠는지 기억들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로가 모비슈트를 파괴하면서 외벽이 부서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나갔고 거기에 아빠인 아무로의 아버지인 템레이까지 쓸려 나가면서 산소결핍증 때문인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크와트로는 자기는 샤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붉은색 모빌 슈츠 타고 붉은색 노멀 슈츠 입고 대놓고 샤아한 거죠. 일본에서 기동전사 건담이 1979년에 처음 방영됐을 때 자쿠 세기가 사이드 세븐에 처음 잠입해서 그 우주 장면에서 사이드 내부 콜로니 내부로 들어갔을 때 뭔가
처음 보는 시청자들은 저게 지구로 온 건가 이런 착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근데 팬들은 그런 설정은 많이 익숙해졌겠죠.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두 번째 작품이니까. 건담 마크 2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쉽게 뚫리는 콜로니 내부의 방어망도 그렇고 쿼트로가 한 방 총알이 스치긴 했지만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인 거죠. 참고로 건담 마크 2의 발칸은 그 RX-78-2 건담, 기동전사 건담에 나왔던 그 건담에 비해서 설정상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원래 건담은 퍼스트 건담은 머리 내부에 발칸이 내장돼 있었지만 건담 마크2는 발칸 포드를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죠. 우리 저 포드는 나중에 티탄즈가 사용했던 양산형 모빌 슈트인 바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폴리와 로베르토도 건담 마크2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이제 뉴 건담이라고 불러요.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에 나오는 뉴 건담은 아닙니다. 새로운 건담이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영어 글자 그대로. 물론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초기 소설 그 토미노 감독이 만들었던 초기안이 역스베샤이긴 했어요. 샤가 실질적인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역스베샤는 나중에 극장판으로 만들어지게 되지만요. 여기서 호머어비스 대회 2년 연속 우승, 그리고 또 주니어 모빌 슈츠에서도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던 카미우의 이력입니다. 메카닉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 프랭클린 비단의 건담 마크2 데이터도 빼돌렸었죠. 그래서 건담 마크2에 탑승했을 때도 물론 뉴타입적 재능도 있지만 익숙해 있었다는 거죠. 카미우와 MP 마토슈의 악연, 그게 카미우가 건담 마크2를 타고 에오고에 가담하게 되는, 강탈하고 에오고에 가담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피로에 지친 카미우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다시 한번 뭔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죠. 뉴타입으로서 우주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 기동전사 건담 더블제타의 그 미니 대백과 뭐 일본 카피판이죠. 거기에 뉴타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들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몇 개가 해당하면 뉴타입이고 몇 개가 해당하면 올드타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거죠. 갑자기 우주가 보인다든가.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자, 마토슈로부터 신문을 받았던 카미오가 여기서 석방이 됩니다. 카미우가 풀려납니다. 부모님의 신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분 다 티탄즈와 연관이 있는 일에 몸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대위 계급인 거고 프랭클린은, 그 다음에 어머니는 군무원인 거죠. 예. 사실상 군무원인 거죠. 예. 카미우가 또다시 분노가 폭발합니다. 일단 주먹이 먼저 나가요, 카미오가. 또 티탄즈도 또 똑같이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민간인 소년, 미성년자를 다루고 있고요. SF가 뭔가 성립이 되려면 저렇게 디스토피아적 설정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부조리한 상황.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것들. 그러니까 기계 문명은 많이 발달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의 모습들, 이런 거죠. 건담 마크2가 추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리드 메사가 탑승한 3호기입니다. 제리드가 얼마만큼 뻔뻔한 악역인 거인지 알 수 있는 게 이때 추락했을 때 표정,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런 거죠. 자, 카미오가 또 이때를 틈타서 탈출합니다. 일단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직물적인 거죠. 아주.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을 텐데. 제리든 그냥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웃으면서 나오죠. 뭔가 심할서는 안 되겠네 이러면서.
자, 어머니를 봤는데 그냥 도망가요. 그래도 외동 아들인데 카미유가요. 동료들조차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티탄즈에서 다른 군인들조차도 원래 제리드가 사고 뭉침을 암시하는 대사인 거죠. 자, 카미유가 여기서 전기차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옆에 저분이 대사 없이 등장하는 저분이 카미유가 진짜 만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카미유가 발견을 못했어요. 자기가 훔친 차에 신경 쓰느라고. 드디어 제리드가 파일럿 슈츠를 입은 제리드가 나오죠. 붉은 별, 붉은 해성은 아닙니다만 여기선 또 티탄즈 군인들이 총도 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 2호기에 탑승한 건 아마 에마인 것 같아요. 에마신인 것 같습니다. 2호기가 슬쩍 또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번 편에 건담 마크 2, 1호기, 2호기, 3호기가 다 한 번씩 지나갑니다. 원래 22분 안에 1화 안에 그 건담은 로봇 전투씬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작품들 중에 좀 안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건요. 뭔가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 로봇을 녹여 넣지 못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시청자들이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죠. 건담 언제 나오냐? 로봇 언제 나오냐? 왜 이 작품은 건담이 앉아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카미오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렸고요. 자, 이제 쿼트로는요, 부하들을 다시 만나서 건담 마크2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그린노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교전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건담 마크2를 탈출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가마를 움직이게 하자라는 것인데 아가마에서 메가입조포를 발사하는 거죠. 주포를. 신호탄이죠. 화이트 베이스 2라고 이름을 지을 뻔 했었던 설정상에 아가마가 일부만 등장합니다. 그러자 쿼트로가 호 하고 놀라는데 요거는 쿼트로의 뭔가 자신만만함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가마의 크루들 그러니까 멤버들과 그렇게 손발을 맞춘 지 오래 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거죠. 저런 감탄은. 이 부분 이제 엔딩 테마가 나오는데요. 원래 별하늘의 빌리브 곡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유카와 마미가 부른 건데요. 또 저작권 문제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딩의 자막들도 제작진이라든가 성우진들 이름도 완전히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하고 하루만 남았죠. 그 뒷배경의 지구와. 아시겠습니다만 제타건담 50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낙천적인 곡에 별하늘의 빌리브가 깔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제타건담 50화를 볼 때는요. 멀리 보이는 거 이제 달이죠. 이렇게 이제 지구와 달 이런 별들의 모습은 극장판 제타건담 1화 첫 번째 작품 별을 잇는 자에서 초반에 나오죠. 2화 예고입니다. 2화 여행이죠. 카미오가 건담 마크 때 아예 탄다는 이야기죠. 건담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 새로운 시대라는 거. 그 전에 건담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기동전사 건담에서는. 저는 2화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